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NPL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좀 부동산 권리 투자 경매 좀 생소하죠? 제가 오늘부터 그 장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경매 투자에서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서류가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해당 부동산이 그동안 지나왔던 이력을 담은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이러한 등기부 등본이 부동산 경매 투자에서 왜 중요할까요? 바로 경매 투자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권리 분석의 시작이 이러한 등기부 등본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등본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이 처음 태어난 날짜와 위치, 건물의 구조, 층수, 용도 등 기본 정보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 관계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접수된 날짜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해당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담보나 채무사항이 이에 해당되며 등기부 등본에 을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담보나 채권이 없는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권리투자 경매에서 가장 필수적이고도 기본적인 서류,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대해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권리 투자 경매 사실 여러분은 생소하죠? 오늘 그 시장의 첫 막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권리 투자에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경매 시장에 접목을 시켜주신다면 여러분한테 커다란 투자의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첫 시간으로요, 부동산 권리 투자 경매 등기부죠. 기본적으로 모든 권리 관계가 있습니다. 이 권리 관계에서 경매 물건이라고 가정해 보시죠. 그 물건에는 권리 관계에 등기부상의 권리가 있을 것이고 임대차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와 임대차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황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 매매와 경매의 차이점입니다. 매매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등기부상에 있는 권리, 임대차상에 있는 권리, 현황상에 있는 권리를 매수인이 다 인수를 해주는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경매는 그 물건에 말소 기준 권리가 있습니다. 이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 중심으로 경매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 말소 기준 권리 선순위를 중심으로 선후로 나눠집니다. 선순위는 낙찰자 인수사항이 되고 말소 기준 권리 후순위는 소멸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권리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제 경매 물건, 이 경매로 진행되는 부동산 물건 속에서 투자하는 기법은 뭐 있을까요? 우리가 경매 그러면 입찰해서 낙찰받는 게 경매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제 입찰 전에 그 부동산 물건의 권리에 투자해서 입찰해서 조금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게 권리투자 경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부동산의 점유권과 소유권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매를 못하는 이유는 그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소유권은 이전이 됩니다. 소유권은 이전이 되는데 하지만 점유권은 어때요? 전 채무자가 점유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임차인이 점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현황상에 있는 유치권자가 점유를 해서 실질적으로 낙찰받고 소유권은 이전됐지만 점유권은 회복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경매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유권과 소유권 중에서 우리가 과연 권리를 투자할 수 있는 그 물건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유권 부분입니다. 이 소유권을 이전해 놓고 나면은 내가 소유권에서 제한받는 물건이 있겠죠. 소유권은 그 부동산을 매매, 처분, 그리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진 게 소유권입니다. 그 소유권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받는 게 있겠죠. 이게
제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 제한 물건 중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등기부에 보시면은 담보 물건과 용익 물건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랬을 경우는 그 물건의 소유권자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이 근저당 금액의 채권 자체가 소유권자가 제3자한테 매매를 하려고 하면 이 근저당 금액에 제한을 받고 매매가 이루어지겠죠. 10억이라고 가정해보죠. 10억. 그런데 근저당이 토탈 금액이 8억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8억, 소유권자는 10억을 받을 수 없죠. 이 8억에 제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담보 물건, 그 물건에 담보로 설정된 물건에 제한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용익 물건에 대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이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임대차로 그 물건에 임대차로 낸 상황이죠. 임차인. 그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권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겸 소유주는 그 물건에서 어때요? 사용 수익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소유권의 권리 행사 중 사용 수익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에 제한을 받는 게 바로 용익 물건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실까요? 그러면은 이 소유권에서 제한받는 물건, 제한 물건이나 담보 물건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입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투자를 한 다음에 입찰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을 조금만 더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경매에 굉장히 재미를 느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매 시장에서 그 권리에 투자하는 물건과 채권의 기본적인 개념이 있고 거기에는 바로 등기부에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권리에 투자하는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등기부상에는 표제부가 있습니다. 표제부. 그 표제부에는 특히 두 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 물건의 대지권 미등기 부분을 실질적으로 낙찰자가 인수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권리관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표제부상에서 입찰해서 낙찰받은 낙찰자가 인수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대지권 미등기인데 그 미등기가 감정가에 미포함이죠. 감정가에 미포함되어 있을 경우 감정가죠. 그런 경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표제부에 또 토지 별도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별도 등기. 이 토지 별도 등기도 낙찰자 인수상이 됩니다. 낙찰자 인수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토지 별도 등기나 대지권 미등기 부분을 입찰해서 낙찰받는 게 미리 어때요? 인수사항이라면 입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본 다음에 그 금액이 인수되는 금액이 얼마인 것을 알고 하면 어때요? 훨씬 더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경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미리 입찰하기 전에 그 권리에 대지권 미등기라는 권리, 토지 별도 등기라는 권리에 투자할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제부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등기부상에 이제 갑구에 나오는 권리들이 있겠죠. 갑구에 나오는 권리는 이 앞번에 공부를 했듯이 그 물건은 어때요?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구 등기부는 결국 모든 게 채권이 등기를 할 수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이 등기가 된다라는 것 어때요? 그 부동산 물건의 소유권자가 채무자가 되는 거죠. 소유권자한테 어떤 자금, 금전을 빌려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채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일방적인 권리 행사로 그 부동산 물건의 갑구에 나오는 소유권에다가 권리 행사를 하는 게 바로 채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갑구에 나오는 모든 등기는 뭐다? 채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갑구에 나오는 등기에 권리를 투자한다. 입찰하기 전에 갑구에 나오는 등기를 양도양수할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채권의 양도양수는 민법상에서 어때요? 소유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양도양수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경매시장에서는 그 민사집행법 절차상의 기일이 있습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고 그 순간 어떤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종길이라고 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길. 그거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 약 3개월 이후에 잡히는 길이 배당 요구 종길입니다. 그래서 갑구에 나오는 모든 권리들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종기일 이 길 이후에는 확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확정. 그래서 채무자 겸 소유주가 자기 소유권에다가 가압류 또 가처분 등기, 가등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는 확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에 나오는 모든 권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그 권리를 매입해서 권리에 투자한 다음에 입찰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무조건 입찰해서 권리에 투자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등기 부분, 이 가등기,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에 대한 그 등기의 효력들을 알고 그 권리관계를 자세히 파악을 한 다음에 권리를 양도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을구관계, 등기부의 을구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을구는 소유권자가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설정을 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근저당을 설정을 하세요, 저당권을 설정을 하세요, 아니면 전세권을 설정을 하세요. 이런 부분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자, 그러면은 을구 부동산에 권리 투자할 수 있는 기법은 뭘까요? 을구에 등기되는 권리는 소유권자가 어때요? 동의를 해준 겁니다. 자기 부동산에 설정을 하라고 동의. 그런 등기들이 바로 저당 등기나 근저당 등기 그리고 전세권 등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갑구에 나오는 등기들은 채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을구에 나오는 등기는 뭐냐? 바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 자, 물건과 채권의 개념. 채권은 어때요? 아까 소유권자한테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겠죠. 한마디로 금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물건은 그 채권자 입장에서 을구에 등기되는 권리자들은 그 부동산 물건에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의 소유권자한테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왜 그럴까요? 임의로 그 채무자와 채권자 특히 소유권자와 을구에 되는 등기 권리자들이 임의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채권 결국은 갑구에 있는 채권자들이 경매를 확정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했다라는 건 어때요? 강제 경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을구에 있는 등기들이 경매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임의로 계약했기 때문에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임의경매다라고 하는 등기부 을구에 나는 권리들은 민법상에서 어떻습니까? 그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그러한 권리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그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도 이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 이 부분을 어때요? 제3자. 이 제3자에게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이게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등기다라고 하면 공신력이 없다 그러죠. 단지 뭐냐? 등기는 공시의 효력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공시라는 것, 제3자, 그 누구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등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효력이다. 자, 그러면은 공신력은 뭘 것이에요? 그 부동산 물건에 저당이, 근저당이,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설정이 되어 있지만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아니면 근저당이 3억이다. 전세권 등기가 2억이다. 라고 등기부에 나와 있지만 그 금액들이 확정된 금액이다. 확정된 금액이다. 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저당이나 근저당, 전세권들을 양도양수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 확실한 금전 채권, 비담보 채권 금액을 확실히 알고 채권 최고액까지 해서 실질적인 투자 그 금액을 여러분이 수익 분석을 하신 다음에 입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상의
물권, 채권 투자의 기본적인 전체적인 사항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라고 그랬죠. 표제부에서는 아까 말씀했던 그 부동산의 주소, 지번, 면적들이 나옵니다. 모든 표시사항입니다. 표시사항. 그 표시사항에서도 아까 말했던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과 토지 별도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별도 등기는 낙찰자 인수사항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투자, 한마디로 권리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편안한 경매 시장으로 내가 원하는 경매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갑구입니다. 갑구는 결국은 소유권자와 그 채권자, 아마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어떤 금전 채권 때문에 이루어지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자한테 갈 수 있는 권리들, 결국은 가장 많은 것들이 뭐예요? 가압류입니다. 이 가압류는 실질적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압류를 양도양수해서 그 권리에 투자한다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을구에서 나오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한마디로 확정된 채권이다. 확정 채권. 그래서 이거는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편안하게 권리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바로 물건, 을구에 있는 권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민법 규정에서도 맞죠? 물건과 채권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공부를 하신 다음에 투자하면 훨씬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